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은행 통장에 넣어 두시나요? 아니면 집안 장롱 속 혹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에 조용히 숨겨두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디든 내가 잘 알고 있고 아무도 손 안 대면 그게 제일 안전하지.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그 돈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61세부터 89세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힘들게 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며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예금만 있으면 이제 걱정 없다. 나는 바보같이 속을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믿고 계시던 분들조차도 단 하루,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수천만 원을 잃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식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도둑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분명 은행에 잘 넣어뒀던 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실제 은행 직원들이 털어놓은 이야기와 함께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돈 관리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를 유도하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의 영상이 생각보다 더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고 무엇보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 배울 게 하나쯤은 있겠지 하는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금을 중단해야 하는 진짜 이유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세 가지 말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게 제일 안전하지라고 믿고 있는 돈 관리 방식들이 사실은 노후자 노후 자산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습관일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어르신들의 세 가지 착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 현금은 집에 두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은행이 불안하고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그래서 결국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하시며 현금을 장롱 속 깊숙이 숨겨두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느 비닐 두 겹에 싸고서 수건으로 감싸고 양말 상자 안에 1,000만 원을 넣어서 장롱 속에 보관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3년쯤 지나서 돈을 꺼내봤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돈이 눅눅하게 달라붙고 곳곳에 곰팡이 얼룩이 피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는 세기발에서 글씨조차 지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은행에 가져갔지만 절반 이상은 교환 불가 상태로 30만 원은 그야말로 종이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살면서 돈이 썩는 건 처음 봤다며 어르신이 울먹이며 하신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있다고 해도 보관만 잘한다고 해서 돈이 안전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 제자리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곳에 맡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은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행에 맡긴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은행에 예금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했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높아야 하니까 한 통장에 다 넣는 게 좋다는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정희 할머니의 사례인데요. 올해 혼자 사시며 정말 꼼꼼하게 돈을 모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은행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이거 전기금으로 넣어주세요. 이자 제일 높은 걸로. 할머니를 담당해 주던 직원은 습관처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통장이 지금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금액을 다 넣으시면 최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2달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큰 수술을 하게 생겼는데 병원비가 급해요. 돈 좀 찾아야겠어요. 문제는 그 1억 원짜리 예금을 해지하려면 중도 수수료가 꽤 많이 붙는다는 거였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었던 대로 이율도 낮아졌고 수수료도 깎였고 결국 손에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한 통장에 넣었을까? 그 말씀에 담당 직원은 아무 말도 못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옆에서 지켜본 저는 상담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돈은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나눠 넣는 겁니다. 급하게 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예금할 때는 꼭 이렇게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3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통장에 따로 두시고, 둘째,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자녀의 도움 요청 같은 비상 자금도 중도 해지가 자유로운 통장에 따로 넣어 두시고, 셋째, 장기적으로 절대 손대지 않을 자금만 이자 높은 전기의 금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두셔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자 높은 거 하나에 몰아넣는 게 최고다. 이 말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손 닿는 돈이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오래 본 지인이니까 서류를 맡겨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김창섭 어르신은 혼자 사십니다. 가까운 가족도 없고 자녀는 외국에 나가 있고, 그래서 동네 지인 한 분이 시장도 같이 가고 병원도 같이 다니며 많은 걸 도와주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님, 혹시 모르니까 인감이랑 통장 등기 서류 같은 거 정리해 두셔야 해요. 제가 복사해서 챙겨 드릴게요. 고맙게 생각했던 분이라 아무 의심 없이 넘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 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승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제야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 지인은 연락이 끊겼고 어르신은 상심이 너무 크셨습니다. 그 사람이 날 도와준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사기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돈은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이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며, 오래 봤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만 나눠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현금을 장롱에 두고 계신가요? 예금을 한 통장에 몰아놓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서류를 맡아준다고 해서 그냥 넘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점검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는 말, 은행 직원이 먼저 꺼내는 말이 따로 있다는 거 아셨나요? 지금부터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3가지 멘트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돈 관리 습관들, 사실은 어르신들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시작은 은행 직원의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정말 자주 들었던,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했던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은 꼭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말,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마산말입니다. 이 말 어르신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에 자주 나옵니다. 내 나이에 맞춘 상품이라면 괜찮겠지 하시면서 설명도 다 듣지 않고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분은 68세의 박영숙 어르신이었습니다.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으시고 지팡이를 짚으며 조심조심 은행에 오셨어요. 4천만 원을 예금하시러 오셨는데요. 그날 상담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어르신 같은 분들께 딱 맞는 상품이 있어요. 이자도 훨씬 높고요. 요즘 인기 많습니다.
어르신은 직원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괜찮게 했지 하시며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고 사인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고위험 펀드 상품이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은 손실이 크고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왔다가 갔다 하는 상품이었죠. 몇 달 뒤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서 다시 은행에 가셨을 때는 이미 1천만 원 가까운 손해가 난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식비라도 쓰려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르신의 그 말씀 정말 잊지 못합니다. 은행 직원이 어르신 연세에 맞다고 말할 땐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추천한 건지 아니면 실적 때문에 영업하는 건지 그건 결국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은 오늘 안 하면 손해요. 금리 떨어집니다. 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은행 지점에서 월말이나 분기 말이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마치 오늘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9세 최인숙 어르신도 이 말을 듣고 덜컥 상품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퇴직금을 예금으로 넣어두고 있다가 은행의 다른 일보로 잠깐 들렀는데 상담 직원이 조용히 말을 붙였다고 해요. 지금 금리 높은 상품이 있는데요. 오늘까지예요. 내일부터는 조건이 바뀝니다. 어르신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지셨답니다. 오늘만 가능한 거라면 해야겠지. 은행에서 이런 말까지 해주다니 좋은 기회인가 보다 싶어서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사인을 하셨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확인해보니 그건 일반 예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예금형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펀드와 보험이 섞인 상품이었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 고위험 상품이었어요. 그날 하루만 더 생각했어도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상품은요, 설명할 시간도 주고 가족과 상의할 여유도 줍니다. 그 반대라면 그건 나를 위한 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말은 우리 자녀분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입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배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멘트입니다. 서울은 은평구에 사시는 74세 윤경자 어르신은 이 말을 믿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녀분께 괜히 말씀드리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건 손님만 알고 계셔야 유리한 상품이에요. 그 말에 혹해서 나도 이제는 내 판단으로 할 수 있지 하며 서명하셨죠. 하지만 몇 달 뒤 병원에 갈 일이 생겨 예금을 찾으러 가셨는데 그건 예금이 아니라 변액보험이었습니다. 최소 6년은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수수료만 2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제야 자녀들에게 말씀드렸고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인데 가족 입장에선 속았다는 분노보다도 혼자 결정했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품이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가족에겐 비밀로 하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한 걸음 물러설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일수록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르신, 연세 딱 맞는 상품이에요. 오늘 안 하시면 손해요. 금리가 내일 떨어집니다. 자녀분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 말이 나오면 귀보다 먼저 마음을 닫으셔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의 망설임이 여러분의 10년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어머니 얘기 같아요. 나도 저런 말 듣고 계약한 적 있는데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차리셨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어쩌면 그 한 번의 공유가 한 가정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돈은 모으는 사람이 장악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현명한 길 위에서 계십니다. 작은 지혜가 쌓이면 우리 가족에게는 따뜻한 안정이 되고 우리 삶에는 더 큰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돈, 당신의 시간, 그리고 당신의 노후. 지금부터는 절대 아무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지혜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꺼낼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감춰진 돈, 누구도 모르는 통장, 자신도 모르게 방치된 예금. 이런 돈은 결국 어느 누구의 돈도 되지 못한 채 조용히 천천히 흩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금은 한 통장에 다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병원비, 장기 자금으로 나눠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서둘러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가족과 함께 다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이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가족에겐 비밀로 하자는 말이 나올 때 그 순간이 바로 물러설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의 망설임이 여러분의 10년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예전에 나도 이런 결정을 한 적 있어 하는 생각이 떠오르셨다면 그건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더 현명한 결정을 더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작은 지혜를 쌓아가며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모은 사람이 자랑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실수 없이 내 자산을 지켜나가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거나 혹은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겐 평생을 지켜주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오늘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한 가정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현금은 집에 보관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습기와 세월은 돈도 망가뜨리죠.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둘째, 한 통장에 다 넣는 것은 절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병원비, 생활비, 장기 자금은 꼭 나눠두세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돈과 서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보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자녀분에겐 말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이 들리는 순간 귀보다 먼저 마음을 닫으셔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의 망설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꼭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지혜를 쌓아가세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첫 번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10년, 20년 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세요.